우리 6살 차이 나거든요. 몰라요. 제 나이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나도 알겠습니까? 가끔 어떨 때는 오빠 같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제 나이를 모르니까. 오빠 같을 때 있는데 어. 딱 그러면 6살 차이면 10년 정도 남으신 건가요? 환갑이? 네, 10년 남았습니다. 짱구랑 나이가 같잖아.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지. 짱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 친남동생, 하나 있는 남동생.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짱구가 모르지나. 걔 이름 얘기해도 모르잖아. 응. 걔 왜 짱구인지 아세요? 스포님하고 반 딱 섞으면 진짜 좋을 거야. 이거. 응. 옆에서 보면 이래. 외계인이야. E.T. 그 정도는 아닌데 예. 어릴 때 머리가 무거워서 엉덩이부터 일어났던 애. 눕잖아. 예. 짱구야 하고 부르면 예. 이게 누워있다가 옆으로 굴러. 예. 아직도 기억나. 굴러. 그럼 이거를 짚어. 어.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요. 걔 깜짝 놀랐어. 그 엄마가 떠준 빨간 스웨터 아래 위로 빨간 스웨터 입고 토끼 모양 이렇게 근데 엄마가 손으로 뭐 만들어서 해준 거 좋아했거든. 이쪽이구나 토끼 모양. 그래갖고 어릴 때 사진 찍자 그랬는데 얘가 계속 옆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약국 기둥에 애를 이렇게 세워놓고 엄마가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 아 진짜 잊어먹고 있었네. 자, 징크스 네.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자고요.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징크스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그게 징크스로 와닿았고 지금은 징크스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하나. 일상생활 중에 하나. 그러면 과거에 그거를 왜 징크스로 이야기를 했을까예요? 제가 징크스를 만든 게 아니라 음,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 주입된 생각 때문에 내가 징크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 징크스로 생각을 했다. 그럼 부모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예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가령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손톱 밤에 깎지 마라. 맞아. 예, 밤에 깎으면 뭐라고 했더라? 손톱 밤에 깎으면 귀신 나온다 그 얘기했어요. 예, 귀신 나온다. 휘파람 밤에 불면 귀신 나온다. 뱀 나온다. 뱀 아니, 나온다. 난 귀신 나온다 들었어요. 나는 뱀 나온다고 들었어.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부르는 거라 그랬어. 왜냐면 그리고 장독을 깨면 또 뭐 있고 장독 깨면 무슨 장군이 노하신다고 그랬고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오는 거 맞았어. 하여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거울이 깨지면 어쩌고 네. 예, 그릇이 깨지면 어쩌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왜 받아들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령 밤에 손톱 깎으면 뭐 그런 거 옛날에 손톱을 뭐로 깎았을까? 가위. 이거 이거 이 칭칭거리는 그런 가위인가? 그쵸, 그만한 가위예요. 응. 조그만 가위 요즘처럼 자꾸 귀여운 가위도 아니야. 응. 요즘에 애기들 그러니까 손톱 깎는 가위는요, 거기에 또 구멍까지 파 있어요. 넣고 이렇게 깎으면 돼. 아. 네. 그러니까 커다란 가위를 깎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또 밤에 어두웠잖아. 네, 손 호롱불도 다치지. 없는. 어, 맞아. 손 잘라요, 잘못하면.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돼. 그걸 일일이 설명하느니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독 깨는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장독을 깬다라고 하면은요. 1년 먹을 거 날라가지. 1년 먹을 거, 몇 년 먹을 거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음식을 발효해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장문화가 그거거든요. 무슨 지담아 이런 거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류, 염장류 전부 다 장독에다 보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겨울철에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김장도 발달을 한 거고. 그러면 그거가 깨지면 굶어야 돼요. 죽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포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꼬맹이가 그걸 알아먹겠냐고. 꼬맹이가 못 알아먹으니 공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 때 조심해서 장독대 가지 말고 조심해서 놀아라. 거울은요? 거울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흔하죠. 거울의 재료도 지금은 많아. 뒤에다 색만 칠하면 돼. 옛날에 거울 다 뭘로 만들었어? 유리가 어딨어? 뭘로 만들었어요? 유리도 없었어요. 유리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거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어요. 그게 이제 유리가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도 비쌌어.
근데 유리가 얼마나 잘 깨져. 접시처럼 이렇게 밴들밴들 뭘 만들어서. 네, 그렇죠. 맞아. 예, 물에 기억에. 비춰보거나 아니면 청동 녹 같은 거를 잘 곱게 닦아서 그걸로 이 올록불록하게 이렇게 보는 게 다였는데 거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이 나왔는데 거울이 그 유리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또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깨면 어떻게 되겠냐고 또.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붙이는 거야. 공포라는 걸로. 그리고 그거를 공포라는 걸로 붙여놓는 거에는요. 그 공포로 붙여놓는 거에 조심해라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지하면 그거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해. 왜 어두운 밤에 나가서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렇게 두려워할까? 휘 소리가 나면 왜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귀신 나온다 왜 했을까? 누군가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 소리에 오씨 귀신 아니야 이러고 놀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붙여놓는 거지. 그건 다 뭐냐고요. 무지야. 인간은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볼 수 있는 거가 아닌 미지의 세계는요 전부 다 공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의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굳이 만들어 놓고 소문을 만들어내요. 그럼 소문을 만들어낸 거에 그냥 믿는 사람은 누구죠? 나.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어. 무지해서 믿기 때문에 남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무지해서 믿기 때문에 자, 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거를 믿는다? 또 있어요. 모르니까. 성향적으로 달라요. 성향적으로도. 그러니까 저처럼 비판적인 사람들, 분석적인 사람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그 말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요,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보기에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냐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여 왔거든. 근데 갑자기 딴지를 거네? 저 새끼 뭐요? 저 맹랑한 놈일세? 이렇게 구박을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더니 뭐가 되죠? 맹신. 쟤 참 착해. 그치. 나도 착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반대로 쟤 참 착해라는 소리는요, 쟤 참 바보야. 같은 말이 돼요. 무조건 어른 말은 다 저기 했으니까 믿고 듣고 네. 하라는 대로 하고. 저도 착한 놈 중국은 있어요. 뭐냐면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너 나가면 내 아들인 거 다 알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야. 대화가 되는 분이셔. 모든 걸 대화로 푸셔요.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봐가면서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대화로 푸시는 분이야. 부럽다. 몸으로 때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체력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골 살면 안 되는 분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세요. 지금도 대화가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네 아들인 거 알아. 이 한마디에 제가 어른들한테 나쁜 놈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인사야. 인사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도와주는 거. 이게 어릴 때부터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는 거라든가 도와주는 거라든가 이게 그냥 나와. 몸에 배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격적으로 또 어떤 게 있어요. 분석해요. 따져요. 따져붙는 거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저 인간이 분명히 착한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참 맹랑할세. 싸가지가 없네. 그 싸가지 없는 소리 누구한테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윗대 선배들. 나랑 몇 년 차이가 안 나는 선배한테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댐비거든. 꼬치꼬치 따지거든. 하나씩. 그치. 그 뭐 옛날엔 싸가지가 없었지. 싸가지 진짜 없죠. 근데 어른들한테는요. 일단 인사하고 오잖아. 그럼 어른들은 그 다음 대화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뻐하는데 바로 위에 선배들은 싸가지 없다 그러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착한 놈 좋은 건 있어서 내가 양보하는 게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근데 착한 거랑 바보랑은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바보예요. 그런데 누군가라는 게 검증이 됐다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검증이 됐다면. 그럼 그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고 검증인가? 아니에요. 그럼 검증이라는 건 어떤 한 분야에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성장을 해냈거나 성공을 해냈거나 결과를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가령 내가 법무적인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변호사야. 변호사의 의견이 법무적인 부분에서 이래. 그럼 믿어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세무적인 도움이 필요해.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 세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대. 그럼 그걸 믿어요. 근데 그냥 믿는 것도 아니야. 그것조차도 또는 뒤에서 다시 분석을 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럴 것이구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 하니 참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그 습관이 저를 사실은 어렵게도 했지만 저를 발전시키는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계속 분석하는 거. 근데 요번에 이제 어제 봉태규 이야기했던 거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 얼버무린다 그러나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렇게 그 오늘 새벽에 봤거든요. 새벽에 봤는데 그 오늘 아침에 출근시키기 전에부터 틀어서 한 3번 봤나? 3번을 봤는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게 그냥 내가 느낀 거는 계획 없이 그냥 일단은 이렇게 실천하고 추진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계획부터 잡아야 되는 게 그게 정확한 게 맞고 그래야 나나 내 주위 사람들이 안 불편하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버리면 박상규도 좀 피곤할 거고 스포님도 좀 피곤할 거고 나중에 나랑 같이 함께 할 사람도 좀 피곤할 거고 그 생각들이 함께할 사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막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적어라가 사실은 생각 정리 방법이에요. 적는 게. 가령 이제 내가 우리 엄마랑 예를 들어요. 우리 엄마 성품 참 급하신 분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싸우는 걸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봤어요. 엄마 뒤지고 났어요. 아빠를 못 이겨요, 엄마가. 왜? 말빨로. 왜 못 이기냐면은 아빠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엄마는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급해. 근데 제가 아빠랑 비슷해요. 근데 말의 강도는요, 엄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저한테는 저거 해야 돼 그러면은 나는 그게 진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될 건지 이것부터 판단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한 번에 가요. 우리 엄마는요, 해야 돼 그러면 몸부터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무를 베야 돼. 도끼를 던져줘. 그러면은요, 도끼 던져주면 도끼 있다고 그냥 줘 패는 사람 있죠. 그게 우리 엄마 타입이야. 힘은 힘대로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 아버지 타입은요, 가야지. 도끼를 주면 이 도끼가 더 편한지 저 도끼가 편한지 그 다음에 또 도끼를 가네. 도끼만 주고 뛰어가서 도끼를 패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답답할까. 답답하지. 네. 근데 일의 마무리, 이 일을 할 때 결과물이 조금 더 퍼펙트하게 나오려면 시골이라고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시골이 안 맞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결과물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골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농산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농산일도 지금의 농산일과 옛날 농산일 달라요. 지금의 농산일은 뭐예요? 기계화라고 대형화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먹고 살려고 이 목에 풀칠하려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요. 제가 유발 하라리 얘기를 들었죠. 농협혁명이 인간에게 어떠한 재앙인지. 진짜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죽어라고 일을 한 그 시대와 지금은요,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지금 죽어라고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오늘 떼거리가 없어. 그러면 그걸 눈앞에 거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일당직을 해야 돼. 일당직 자리가 없으면은요, 당장 빨리 가서 얼른 박스를 주워야 돼. 10원 50원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까지도 안 가지만 모아야지. 그래야지 떼거리 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집중을 하면 내일은요,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해야 되죠.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한다.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동물이잖아. 인간은 뭔데? 제가 얘기했잖아. 내일, 미래 이를 생각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유일하게 상상할 수 있는,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인간이 아닌 거네. 스스로 인간이 포기한 거네. 그리고 그거를 해서 그거를 디테일로 끌고 가려면 메모가 돼야 돼요. 메모가 되고 계획이 돼야 돼요.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메모하라고. 그리고 그걸 보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자고 언제부터 떠들었죠, 제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또 안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인간이고 인간이 아니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인간다운 모습을 살려고 하다 보니 그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려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기주의라고. 이기적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이기냐고요. 나 행복하고 싶다니까? 나 잘 살고 싶어. 이 마음이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다고 해서 옆에 있는 걸 싹 다 죽여버리면은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을까? 지금 현대사회라니까? 과거에 내가 수렵을 해야 돼. 잡을 놈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은 많아. 그러면은요, 저는 딴 놈한테 뺏기면 나 죽지. 나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특히 지금 현대사회는요, 인간 사이에서 관계로 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못 살고 있어. 나도 먹고 못 사는 거잖아.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얘기해? 뭐가 먹히겠냐고. 당장 지금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일 미래가 보이겠냐고.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일 지금 당장 딱거리가 없어가지고 당장 박수 줍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내일을 계획해야 돼 이러봐. 씨알도 안 맥히잖아. 그러니까 내 내일이 해피하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당장 때거리 정도는 해결이 돼 있어야 돼. 일단 그래야지 그 다음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기적인 생각에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착한 놈 증후군에서 내가 양보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양보하면은요, 더 못 살잖아. 그럼 내 생각은 어디에 가겠냐고. 내가 무슨 동물이냐고. 내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콩한 쪽 반 나누는 거 좋죠. 좋은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준다고 해서 걔가 지금 피냐고요. 내가 먹을 것도 없어. 내가 지금 곳간이 비어있어. 콩 한 쪽이 있어. 반 나눠 준다고 해서 걔가 지금 배가 부르겠냐고. 내가 먹어 그냥. 내가 먹고 걔한테 콩 한 쪽 구할 수 있는 걸 알려줘. 이기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누려면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야지. 내가 뒤집어서 내가 지금 콩 한 쪽밖에 없는데 너한테 콩 한 쪽 주는 거잖아. 너한테 반 나눠주는 거야. 받으면서 뭐라 그럴 것 같아? 아유 참, 간에 기별 담가겠네. 바보예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마라.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근데 우리는 왜 잡아주고 있냐고. 잡아주면 당장은요, 칭찬 들어요. 당장은 속이 편해요. 누군가, 우리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외면하는 게 속이 편할까? 저는 솔직히 엄청 힘들어요. 그걸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몸이 가고 행동이 가요. 그런데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 다음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듣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줬는데, 줘보면 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줬는데 또 달라네? 이 인간이 뭐지? 그냥 한 번 더 줘봐. 줬는데 또 달라네? 아, 이 인간 글렀구나. 왜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줘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저한테도 기회가 더 많이 넓어지겠네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적으니 줘볼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걸 늘려야 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패턴, 이 범위가 좁으니 접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넓혀야 돼. 그래서 내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다 보면 한 명한테 치우쳐서 집중하지 않게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고에 혼자 남자가 들어가. 아니. 너무 그건 아니다. 그 기계 쪽에, 공학 쪽에 대학교에 여자가 들어가. 그 여자가 기회야, 안 기회예요? 기회. 반대 입장에서 보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요. 자기한테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야.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좋은 놈을 고르고 싶으면 여자만 잔뜩 모여있는 과에 들어가야 돼요? 남자만 잔뜩 모여있는 과에 들어가야 돼요? 남자 선택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비즈니스를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어느 모임이건 하면 좋겠죠. 놀고 먹자 모임이 아니라 뭔가 발전적인 모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 난타 배우러 가라, 춤 배우러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 배우러 가라. 같이 묶어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싫다네?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리고 동네 주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뭐냐고요.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자꾸 갈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냥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자기 가게 앞 청소도 안 해. 저 같으면 안 들어간다니까 그 집에. 들어갔는데 주방에 땅그랑땅그랑 시끄러워.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저. 그거는 그 사람이 장사할 마음이 자체가 없는 거야. 손님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도 현관 깨끗하게 하라는 게 그 소리예요. 들어오면서부터 첫눈에 뭐가 보이냐고. 어지러진 신발?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안 어질러요. 그게 가면서 보여요. 그 사람이 나를 대할 수 있는 기본 자세인 거야. 기본 자세.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7렐레 8렐레 나가는 거는요. 그 사람한테 나는 해볼 때 너한테 줄 게 없어. 나 어차피 지저분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근데 누군가를 만날 때 가령 정말로 괜찮은 놈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아침부터 꽃단장 하죠. 밤부터 꽃단장 할걸? 왜 그래?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우리는 누군가 만날 때 항상 그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첫 인상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왜 이쁘게 보여야 되는 거냐고. 내 이기적인 걸 채우는 거야. 내가 그놈한테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놈한테 마음이 있는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 그놈도 나한테 마음을 보여줘야 돼. 나한테 호감을 보여줘야 돼. 그럼 내가 행복해지잖아. 행복하려는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원하는 거 지금 말고 내일, 지금 말고 1년 뒤, 5년 뒤 생각해요. 현실 점검 그것만 생각해봐도 다 나와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대전에서 강의 스케줄이 지난주에 잡혔다가 이게 바뀌면서 이번 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강의 스케줄은 그대로 있는데 강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또 강의 내용이 바뀌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하고 조금 변경을 해야 됐어요. 완전히 바뀐 거라 이제 다른 강의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됐어요. 근데 현실 점검을 얼마큼 할까? 사후 설명이 바뀐 거예요. 현실 점검 얼마큼 할까라고 하다가 휴지 얘기를 몽창 뺐어요. 몽창 뺐어요. 우울하잖아. 5년 뒤에 진짜로 휴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지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분들이 우회회사가 아니라 지금 이 건물에도 그 캔이라든가 이거를 가져가게 아예 이렇게 열어놓은 분이 있어요. 조건이 처음부터 뭐였냐면 어지르지 마셔라. 그 주인은 치우고 가셔라 했어요. 캔을 가져갈 수 있는. 왜 그랬냐면 아들이 자폐야. 다 큰 아들이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다 큰 아들이 자폐예요.
겉으로 보기엔 말짱 딱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저는 장애인을 워낙 오래 고용했기 때문에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할머니가 못 와. 그래가지고 그 답해 아들이 와서 같이 가. 근데 참 웃겨요. 걔 하는 거 보면. 근데 왜 못 오냐면 할머니가 다쳤어. 아이고. 다쳤어.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할머니의 생계수단이었는데 그 캔 가져가는 게 생계수단이었는데 그 생계조차도 이제 우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이 와요. 지금 남편이 벌고 있는 수입이 어느 순간 끊겨버린다. 그게 딱 그 상황인 거잖아요. 어느 순간 끊기면 파지 주는 것보다는 나은 수입이지만 그 수입이 끊기면은 누가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냐고. 혼자서 그 뒤에 감당이 될까? 불가능해요. 당장 집 나앉는다고요. 그거 생각하면 TV 켜놓고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땅바닥에 찍찍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움직이려면 계속 얘기하는 거. 행동 계획부터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러면 실행할 프로젝트. 계획과 실행이에요. 근데 실행에서도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방향 수정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획과 실행은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스케줄 짜달라고 말하신 분이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들었어요. 네. 계획과 실행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 스스로 분명히 10개의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100을 하겠냐고. 인간이 아니야 그건. 10개의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개, 3개밖에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잡으려면 점검하고 수정하고가 필요해요. 그 점검과 수정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랑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배우자 그리고 나랑 다른 길을 걸어온 스폰서였던 거예요. 아메 사업의 장점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걸 해줄까? 다 경쟁자인데 안 해주잖아요. 근데 아메 사업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걸 해준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배우자의 그 이야기가 나랑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끌렸던 그 배우자가 나랑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팩거리지. 네, 팩거리죠. 도움이 될까? 안 돼요. 그 배우자의 이야기는 일단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진짜 헤어지고 작정한 상황 아니라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저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근데 미련 맞은 사람들이요, 배우자 얘기를 안 듣는다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 미련이 튀어나와요. 이 사람도 미련이 튀어나와요.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머리 이쁘지 그러더라고요. 아씨. 근데 앞머리 자른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내일 내가 해줄게. 아침에 저거를 다시 손대려고 했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내일 내가 해줄게. 지 눈에는 지게 이쁜가 보지. 열심히 말았거든.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으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눈엔 그래도 이쁘니까 저렇게 만드는 그럼.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야, 본인이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했잖아요. 시간을 투자했잖아. 그러면 그게 조금 덜 이뻐도요, 합리화해요. 퍼펙트, 이뻐. 난 귀여워. 네, 그런데 그 투자를 안 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닐 수 있잖아. 그럼 어쩌면 그 투자를 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가 더 정확한 거예요. 자기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건 완벽해 보인다니까. 그거야 뭐 의견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치, 보는 눈의 차이니까.